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화 유통시장 중 하나인 서울의 고속터미널 경부선 꽃시장과 다양한 화분과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과천 화훼 유통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꽃은 계절에 따라 분위기도 색감도 만날 수 있는 소재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에게 시장은 언제 와도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지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느낀 꽃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나라 화훼 산업에 대한 평소 가지고 있던 견해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꽃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요즘 많이 보이는 식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고속터미널 생화 꽃시장은 경부선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문을 열어 다음날 정오까지 운영되는데요. 대부분의 플로리스트들은 좋은 꽃을 먼저 고르기 위해 새벽 시간에 시장을 주로 찾습니다. 참고로 고속터미널에는 호남선 3층과 4층에도 생화 꽃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나 거래량, 꽃의 종류를 생각하면 경부선 3층이 훨씬 큰 편이라 대부분의 플로리스트들은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반대로 호남선 꽃시장도 장점이 있는데요. 국내산 꽃이 입고되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오후 9시부터 꽃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호남선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꽃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방문하는 요일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산 꽃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가장 많이 입고되고 수입 꽃은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장 다양한 물량이 들어옵니다. 물론 수입 업체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 꽃을 다양하게 보고 싶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를 추천드리고, 국내산 꽃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구매하고 싶다면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꽃이라고 해서 모두 그날 들어온 새 꽃은 아닙니다. 재고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꽃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줄기 아래쪽 잎부터 확인을 합니다. 잎이 얼마나 싱싱한지, 변색되거나 시든 흔적은 없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꽃의 신선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저것 만져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꽃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단골이 아니거나 꽃을 잘 모르는 사람이 꽃을 계속 만지는 것을 상인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서로 배려하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화훼 산업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일반 소비자도 도매시장에서 꽃을 구매할 수가 있고, 꽃집이나 플로리스트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선진국은 도매와 소매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훨씬 뚜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까지 구매하면서 도매시장의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꽃집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화훼 산업 전체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도매시장 안에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같은 완제품까지 판매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수는 있어도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모든 상품이 가장 신선한 꽃으로 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까운 꽃집이나 믿을 수 있는 플로리스트를 통해 꽃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꽃집들이 꾸준히 운영되어야 더 다양한 디자인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꽃시장만의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생화 도매 시장은 대부분의 꽃을 물통에 꽂아두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판매를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판매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해외 꽃시장을 가보면 대부분 꽃을 물에 꽂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꽃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꽃시장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좁은 공간에 많은 꽃이 모여 있는 만큼 꽃의 종류도 다양하고 회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꽃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죠. 반대로 해외에서는 꽃을 물에 꽂아 놓은 상태로 며칠 동안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보기에는 항상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입고가 된 꽃인지 구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처럼 밀집되어 있고 빠른 유통 구조 안에서는 현재의 판매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시장은 생화시장과 운영시간이 조금 달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새벽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판매되는 조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긴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잘 들여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조화 시장보다 디자인이 다양하고 완성도도 높은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라고 하면 티가 많이 나고 저렴한 느낌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얼핏 보면 생화와 구분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공간 연출이나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작업 또는 관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조화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화만이 줄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향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움은 조화가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목적과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면 조화도 하나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시장에는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자재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리본과 포장지, 화병과 화기, 플로랄 폼, 와이어 같은 플로리스트 재료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구매하기에 좋습니다. 생화시장에서 꽃을 모두 구매한 뒤에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한가람 문구센터에 들렀어요. 이곳은 일반 문구류도 다양하게 판매하지만 저는 특히 포장에 사용할 특수 종이나 다양한 종이 포장지를 보기 위해 종종 방문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꽃다발 포장을 하고 싶거나 흔하지 않은 포장지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접 눈으로 색감과 질감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꽃다발은 꽃만 예쁘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포장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꽃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역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꽃다발의 트렌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요. 몇 달 전 유행했던 스타일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소재나 색감이 계속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새로운 포장지나 부자재가 나오면 직접 둘러보고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꽃을 다 구매한 뒤에 커피는 필수죠. 필요한 구매를 모두 마친 뒤에 이제 꽃을 차에 싣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했어요. 꽃시장에서 각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시장에 일하시는 기사님께 전달하면 운반 기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꽃들을 모두 수거해 주시고 주차장에 있는 차량까지 옮겨주고 실어 주십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비율을 지불하면 되는데 꽃을 많이 구매하는 플로리스트들에게는 시간도 절약되고 체력도 아낄 수 있어서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천에 있는 화훼 유통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식물은 생화처럼 자주 구매하는 편은 아니고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필요한 시기에 맞춰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도 식물을 구매해야 할 시기가 되어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도매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식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단지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시설도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통로도 넓어지고 전체적인 환경도 깨끗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 거래처이거나 식물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면 직접 차량까지 운반해서 실어주시기도 합니다. 화분은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직접 옮기기 쉽지 않아서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화 꽃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식물들도 이곳에서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식물을 구매하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디어나 소재를 찾기 위해서도 자주 둘러보는 편입니다. 꽃장식에 이런 식물들을 적절히 활용만 하면 기존의 생화만 사용했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개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돌아가기보다는 천천히 둘러보면서 새로운 식물들을 구경해 보시고 어떻게 꽃 디자인에 적용해서 사용할지 고민해 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곳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꽃집을 운영하시거나 식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식물을 구매하실 때에는 양재꽃시장에 있는 화분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양재꽃시장도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이라 다음에는 양재꽃시장도 따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식물을 심는 화분이나 식재에 필요한 흙, 마사토, 마감재 같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고 플로리스트들이 주로 이용하는 리본이나 포장지, 화병, 쇼핑백,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다양한 부자재를 판매하는 매장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도심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재를 한꺼번에 많이 구매해야 될 때는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식물과 부자재까지도 한 번에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과천 화훼 유통센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속터미널 꽃시장과 과천 화훼 유통센터를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꽃이나 식물을 소개하는 것보다 플로리스트로 일하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생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꽃을 하면서 바라본 시장의 모습과 제가 느껴왔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편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양재꽃시장도 방문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때는 시장 이야기보다는 계절마다 어떤 꽃과 식물들이 나오는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처럼 꽃과 식물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